고대라고 합니다. 고대에 동해시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해시는 뭐 아무 선사나 고대 문화가 없고 새로 만든 도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동해시는 그 강릉 남부, 다시 말해 삼척 동해 지역이죠. 남부의 문화 중심지였어요. 삼척은 행정 중심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유족별로 설명을 하면서 소개하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동해시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이쪽으로는 안 보이죠. 자,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92년도에 동해북평공단이 조성이 될 때 문화재를 발굴했죠. 신라 고분에서 나온 강원도 최초의 사람의 머리에 쓰는,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화려한 금동관이 많이 출토되죠, 그죠? 뭐 천마총에서 또 금강총, 뭐 항남대총 큰 무덤들 있지 않습니까? 왕릉급 무덤들 거기에서도 많이 출토되는데 요 추암동에서 강원도에서 처음 이제 출토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보존품입니다. 실제 유물은 이제 나중에 저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평공단 지역의 저 바닷가 쪽에 구호동. 거기가 이제 일부가 되고 나중에 99년도인가가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도 편입이 됐죠. 전천 하구 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게 강원도에서 최초로 나온 뿔잔입니다. 토기로 만든, 흙으로 빚어 만든 뿔잔 또 받침. 요게 세트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보물급이죠, 원래는. 요 유물들은 지금 이제 국가 소유가 돼서 국립춘천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유물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동해시에서 출토가 된 거죠. 발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구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람이 먼저 살던 지역 혹시 아세요? 어느 지역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아프리카죠. 예, 아프리카. 그래도 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네, 인문학적 지식. 아프리카부터 지금까지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 아프리카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살면서 도구를 최초로 만든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거기 이제 이디오피아, 특히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가 인골 화석과 이제 그 당시에 돌로 만든 도구들이 최초로 발견이 되죠.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가늠을 못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 년 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학자는 뭐 350만 년 전. 근데 이제 우리 바로 항해바다 서해 건너편에 있는 중국 대륙에서 스촨성이라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스촨성에서 이 큰 산의 절벽에서 고토양층 나오고 도구가 나왔는데 그게 5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그러니까 인류는 중국부터 시작했다. 중국 사람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모든 건 자기네가,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된 건 아니고 중국 자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자기네가 먼저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많은 검증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아프리카 대륙부터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도구를 만든 인류가 출현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모습이 된 거죠. 진화를 거듭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5대양 6대주를 사람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다 유럽으로 가고 또 바다 건너서, 그때는 얼음도 이제 빙하기도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남미까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지금 현상이 된 겁니다. 여기 세계 고고학사에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부터 발굴을 해서 한
근 20년 동안 발굴했죠. 그 전곡리 유적은 지금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공원화 시켰습니다. 거기 경기도에서 또 선사박물관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적과 박물관이 연계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유적도 보존하고 박물관도 짓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거기서 합니다. 구석기 축제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그 오늘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 관광, 경제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 한 축을 한 것이 바로 전곡리 선사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 그 전곡리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70만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 확인된 거는 단양 웅굴 유적이 발굴되면서 한반도가 최소한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다. 한반도 구석기 보물 창고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예 발굴이 안 되고 요 신곡리 유적, 요게 서울대에서 지금 이제 모래시계에 있는 데입니다. 정동진. 여기 이제 그 금진에서 찍은 거고요. 저기 그 하살표 시대에 있는 게 그 대관령 쪽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쭉 바닷가 쪽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바다 절벽을 이루면서 평지를 위에 당구상으로 평지가 있어요. 문양 편편합니다. 여기 올랐으면 여기 사람들 농사 짓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80년도에 서울대학 팀들이 구석기를 일단 찾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았던 터가 맞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양양 도화리, 그 팀들이 이제 80년대 양양 도화리.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서는 80년대까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구석기.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인력도 부족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걸 조금 이제 그때 동해시가 이제 탄생을 했고 90년도에 이제 동해안 쪽에 개발붐이 불죠. 우리가 산업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단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는 게 9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공장 부지라든가 도로 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이제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적 유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발견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강원도 영동지방 동해시도 포함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전혀에 걸쳐서 엄청난 유적 유물이 나와서 교과서도 막 바뀌었어요. 유적 하나 때문에. 교과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동해안에서 나온 그 유적 하나 때문에 교과서가 막 바뀔 정도로 문양 중요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고학 하면은 뭐 삽 들고 땅 파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삽으로 발굴을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 나온 유적 유물을 잘 우리가 세밀히 분석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거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선사시대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 집터라든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 사람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서 복원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제가 고고에 살게 돼 있어요. 바로 강과 하천은 문화의 어머니죠. 그죠? 상류서부터 쓸려서 내려온 퇴적물들이 이 동해안 쪽 바닷가에 하류 쪽으로 퇴적을 계속 시키면 넓은 기름진 옥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은 쌀이 제일 싸죠. 그죠? 80년대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제일 부자였죠. 저는 쌀밥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기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구석기 문화를 10만 년 전이 소급이 안 됩니다. 10만 년 전 이하만 있었어요. 일본 열도 안에는. 근데 이제 후지모라 모리라는 그 일본 원래 그 사람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제 사기극을 벌이죠. 일본 열도에다가 구석기 유물을 다 가짜로 만들어서 일본 열도에다 다 심어놔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자기가 이제 언론사를 동원해서 찾는 거예요. 그걸 근 10년 이상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 교재까지 일본 구석기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신이다. 이 사람이 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 유적, 전의 유적들이 있는데 10만 년 전 이후의 유적, 다시 말하면 전기 구석기 문화는 한반도는 있는데 우리 일본은 왜 없지? 이거를 이제 먼저 착안해서 안 되겠다. 분명히 우리가 한국보다 앞서 있는데 문화가. 근데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국수주의라 그러거든요. 남을 인정 안 하고 우리 것만 옳다. 그건 아주 나쁜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만 최고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우리가 모든 문화가 앞서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잘못 갖고 있는 거죠.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우리도 대륙에서 왔죠. 중국 대륙에서 북쪽 대륙. 그건 그때는 중국 땅이 아니고 지금 중국 땅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연해주. 이쪽에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쭉 들어와서 우리 토착 문화하고 결합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편이거든요. 그럼 개발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화재, 내장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유물들을 보면 일반 짱돌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다 이렇게 타격을 해서 쓰임새에 맞게끔 다 이렇게 떼내기, 뗀석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한자는 타제석기, 근데 뗀석기로 이제 명칭을 바꾼 다 떼서 만든 겁니다. 자, 2014년 이제 그 동해 거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그 주변의 중요한 유적 몇 개만 소개하면서 동해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있는 자, 이 동해는 아까 80년대에 서울대 팀들이 신공리하고 양양 동아리 유적을 발견하고 나서는 공백기에 있었어요. 근데 90년도에 북평공단 그 조성할 때 발굴을 했는데 저희 대학이 본부였습니다. 추암동 고분군을 발굴하고 강원대학이 저 구호동 쪽에서 고분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구호동에서 고분 발굴하면서 유물이 나왔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이런 유물들이 이제 아까 그 도인이라는 병사가 전공리 유적을 만든 계기를 제공해서 발굴을 해서 나온 그 프랑스의 아술리앙 주먹도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라 그러면 구석기 사람들이 만든 석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집게도 있고 밀기도 있고 찌르기도 있고 그런데 주먹도끼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거는 최첨단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그 신경을 써고 노력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만든 도구가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슐리앙 주먹도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클라크라는 교수가 그러니까 그 보엔의 병사의 뭐 스승인가 그래 대학이에요. 클라크 교수가 우리나라 전공리 유적에 그 유물이 나오기 전에 유적이 발견되기 전에는 동아시아는 이런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했다가 전공리에서 나오면서 싹 바뀐 거죠. 바로 이것도 동해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이 노란 면이 보이는 게 자연면이고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다 타격을 한 거예요.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이제 도끼의 일종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목공 일을 하신 분들 도끼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발전되는 거죠. 도구가. 이것이 이제 동해에서 92년도에 최초로 도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4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저 묵호역에서 사문제 있죠. 사문제. 도로가 뻥 뚫혔죠. 4차선으로. 그죠? 저까지 올라가는데 사문제 도로를 낼 때 묵호역에서 그 북쪽으로 4차선 확장할 때 이제 처음으로 동해시에서 구석기 발굴을 한 겁니다. 발견은 92년도에 됐지만 저 구호동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쫙 나죠. 여기 바로 밑에가 사거리가 있고 묵호역이 있죠. 이걸 이제 강원대학에서 발굴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찌르개, 집게 이 구석기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던 그 도구, 털은 안 나왔지만은 도구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바로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구석기 유적 최초로 정식 발굴된 거는 동해 바람동 유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구호동하고 구미동하고 거기 이렇게 같은 능선인데 경계선이 행정구역만 바뀌었지 능선은 같아요. 그래서 바로 구호동 부분에서 북쪽으로 이 구릉에서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동해 하력발전소가 들어와 있죠. 여기가 이 자체가 그 동해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싹 까니까 이제 발굴을 했죠. 유적이 있어. 이것도 이제 강원대가 하고 우리 구호동 발굴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발굴 구덩이 칸을 구역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죠. 발굴 모습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발굴 구덩이에서 아주 이쁜 그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파격한 집게가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유물도 이제 주먹도끼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요건 이제 저희 학교가 먼저 지표조사를 하고 제가 구석기 전공이 아니니까 발굴은 이제 구석기 강원대에 있는 교수가 여기 와서 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게 그 마상천 하류입니다. 남쪽. 여기가 그 임산물 유통센터 아시죠? 그죠? 그 망상동 노봉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바닷가가 바로 있고 올라가면 이제 우리 유명한 망상해수욕장이 있죠. 하천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여기 산 지역에 문양 평편해요. 거기서 구석기 유적을 그 이제 중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 두 개 문화층 사람이 여기 살았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물도 많이 나왔고요. 아주 그 주먹도끼가 좋은 게 나왔죠. 찌르게 다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집게가 이제 한 점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그 후기 구석기 층에서 이게 아마 한반도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 이 사람이 불 뗀 흔적이 나왔어요. 구석기 층에서. 불을 피웠다는 것은 뭡니까? 추위나 먹거리를 익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로. 근데 여기 불탄 자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둥구멍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복원한 겁니다. 집이 세 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기 구석기 시대 때. 그럼 나중에 신석기 시대 넘어오면 움집을 짓고 사는데 이게 바로 움집의 뭡니까? 원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반도 구석기 역사의 연구사에 그냥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게 후기 구석기 집자리터가 나왔다는 거, 불된 자리하고 이거 나온 거는 그 단양 수양계 유적. 거기는 전시관, 뭐 보고는 워낙 전시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사적으로 지정됐고요. 거기는 뭐 관광객이 들 근처 남한강 그 줄기에 있는데 거기는 한대 막집, 들판에다가 집을 짓는 막집들이 나왔어요. 그게 후기 구석기 전형적인 집이 나오고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이 동해안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동해안에서 이 노봉 유적에서. 자, 요거를 이제 복원을 그림을 추정을 낸 거죠. 노봉에 살았던 구석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복원을 요즘은 이제 기술이 뛰어나서요. 3D나 뭐 4D 이런 걸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적용하면 탁탁탁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집도 이렇게 막집으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나 이런 걸 덮어서 입구를 만들고 저렇게 살았을 것이다. 불도 피우고 불타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도구 만드는 것도 뭐 이렇게 추정하고 아이들은 산꼭대기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한 거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아까 저기 이 짝에 보면은 금진리 그 강릉 금진리 저기 그 어디입니까? 정동진. 예. 심곡이죠. 심곡리 유적이 당구가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참 경관이 아주 시원하게 뚫혀 있죠. 그죠? 여기 금진에 큰 뭐 건물이 하나 올라갔죠. 호텔. 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기 뭐 뷔페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소문 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신 분 있으세요? 혹시? 뷔페 드셔보셨어요? 그러죠. 근데 역시 여기 가까우니까.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90년도까지 2000년도 그렇죠. 2000년도까지 전국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게 동해 강릉간
동해고속도로 2차선이었습니다. 전체를 따졌을 때 그 최고의 유적이 있고 분포수도 제일 많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터였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지상의 낙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석기의 보물창고가 동해시다. 이제 신석기 시대 이때가 이제 그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가 있고 남해 바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하고 어떨 때는 구석기 시대 때는 빙하가 덮여갖고 육로로 걸어갔어요. 얼음판으로. 빙하 시대 때는.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그 서해도 마찬가지. 사뚱반도라든가 그 아래쪽까지는 바로 서해하고 연결된 다 빙하 때는 저기 사람이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바다 모습으로 바뀐 거는 만연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열대 지역인 뭐 이제 덥고요, 고온나 습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요게 바로 똑같이 이제 만년 전부터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지구가 빙하가 다 덮일 수가 있어요. 그때 살면 끔찍하겠죠. 그래도 그때도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죠. 언제 닥칠지는 모르죠. 그걸 우리 지구 역사는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빙하가 덮였다가 오늘날 같이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 있다가 또 빙하가 덮이고 이게 숱하게 반복되었던 게 바로 지구의 역사입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예? 자, 근데 이때는 이동 생활을 안 하고 이제는 가족들이 이제 환경을 우리가 바뀌면은 적응을 해야죠. 그죠?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고 사라지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후기 구석기를 지나면서 새로 변화된 자연 환경에 끊임없이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포착민으로.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동해서 들어오고요. 이게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집을 아까 노북유적에서 후기 구석기 집자리 움집 원형 모습이 나왔죠. 그게 이제는 실제로 집을 짓고 삽니다. 오늘날 아파트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기아집이나 초가집이나 마찬가지. 초가집의 원형이라 원료라 그래도 상관없죠. 그 막집을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막집이라고 안 하고 이제 움집, 바닥을 약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원추형으로 뼈대를 세워서 이제 그 다양한 식물 자료, 지붕을 다 덮죠. 입구를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화덕자리들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이동 생활을 안 하고 그걸 합니다. 정착해서 생활합니다. 정주 생활. 이제 안 가도 됩니다. 멀리. 근데 그런 고통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우리가 먹거리가 그 전 시대는 전부 다 야생연례, 동물 사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자연에서 그냥 습득하는 거죠. 동물 사냥하고. 근데 이제는 곡물을 재배를 하죠. 신석기 시대부터. 가축을 기르고. 자, 우리가 집에 저도 개를 키운다. 애완개를 키우는데 미치겠어요. 아주. 보고 싶어서. 정이 들어가지고 한 10년 됐는데 이 네 가지를 꼽잖아요. 그죠? 종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보죠. 화약? 네, 그 다음 뭐죠? 뭐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든 간에요. 저도 지금 잠깐 종이 기억나고 화약 기억나는데 네? 나침반하고 이세슬. 나침반하고 이세슬. 예. 그게 추가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5대 발명했을 때 발명품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만든 게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을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불을 떼서 단단하게 붙여서 만든 거죠. 그때는 신석기 시대만 우리는 뭐 600도에서 800도 정도.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는 1000도, 1200도 이상을 고야죠. 그 높은 온도에서. 근데
그 토기를 이제 만든 제작했던 시기가 바로 신석기. 그래서 이거를 골든 차일드라는 그 호주 고고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저 구석기 시대의 문화상을 이렇게 아까 맨 돌로 만든 도구잖아요. 또 이제 뼈로 만든 연못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굴에서도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석향지대가 발달되어 있는 게 영월이나 충북 간양 이런 데는 전부 다 석향 동굴에서 그 뼈로 만든 연못가 많이 나와요. 돌로 만든 석기뿐만 아니라 뼈로 만든 것들. 여기 이제 뼈로 만든 것들은 잘 안 나오죠. 동굴 유적이 없어서. 다 돌로 만든 도구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기는 못했지만 나무로 만든 목기, 나무로 만든 도구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다 부식돼서 없어지잖아요. 돌은 부식이 안 되니까 우리 곁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육을 했으니까 우리가 철을 내기로 해서 저쪽 변환 쪽 요즘 가야죠. 가야하고 그 무역거래 한 건 기록에 나오죠. 삼국지지 동의전이네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고대 한민족 기원에 대한 특별전을 할 때 이 동해송룡 유물을 잽싸게 갖고 왔습니다. 그 전국에 소개했죠. 현재까지 이 송정동에서 나온 유물, 이런 유물이 나온 주거지가 없어요. 은제기고리에다가 이렇게 수정제, 청옥제, 이 고구. 요거는 왜 고리가 달린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다 뭐 하나 걸으셨죠? 바로 요겁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죠. 고구. 자, 이런 유물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릉에서 중심도로 발굴하면서 이런 토기들이 한나라, 낙랑, 한사군 관련된 낙랑군 토기가 여기 나오고 저희들이 할 때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주거지는 현재 전체를 지금 한 요번까지 한 20몇 회 발굴을 했죠. 주거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삼척은 실직국의 그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직주로 되지만은 제가 분석하기는 거기는 정치하고 행정의 중심지고 토지가 없어요. 가보시면 삼척을 넘어가면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산맥으로 항구가 발달되어 있고 그거는 뭐 어차피 수군 때문에 그리고 삼척의 실직국의 북쪽인 이 송정역 일대, 북평평양 일대, 그 다음에 저쪽에 근덕, 냉방평양, 요걸 경제적인 배후지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 송정동은 바로 문화 경제의 중심지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10.8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나온 유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철기시대 때 이 동해시의 송정동은 실직국, 고대 실직국의 가장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척의 중심지는 그냥 정치, 경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상동에는 재밌는 게 여기 개인집 짓는데 주거지가 4차례에 걸쳐서 중복이 됐어요. 또 살다가 짓고 살다가 짓고. 아까 철자연 나오고 이게 5세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라가 4세기 후반 때 이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의 집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토기도 기존에 있던 그 토기를 그냥 쓰다가 진앙계 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라 토기가 수용이 돼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도 지키면서 또 새로운 거. 이거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 만성동 유적입니다. 이게 고고학지 소식지에도 이게 소개가 됐어요. 동해 만성동 유적은 고대 예족사의 예족 문화의 물질 문화의 전통과 그 신문화를 잘 결합해서 이어온 그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알려져 있죠. 자, 토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토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토기고 여기도 민물의 토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전된 토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 토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시기를 발리해서. 자, 원래 토기가 사용된 이제 땅속에 오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깨져 있는 거죠. 그죠? 발굴한 사람이 깬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토기들이 뭐 가장 첨단. 그 다음에 여기서 야철. 아까 제가 송정동 그 유적의 그 문화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철기 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박.
철기를 만든 공장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고 단야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슬러그도 나오고 순풍관도 나오고. 그래서 송룡동은 아까 저기 뭐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 철기를 직접 생산은 물론 이제 그 원료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저기 변환, 지금의 가야.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그죠? 거기를 갖고 와서 여기서 2차 가공을 한 거죠. 그 공장이 바로 송룡동에 있었다. 그리고 만상동에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된 거죠.